안녕하세요, 민지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웹 퍼블리셔 직군을 거쳐서 지금은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조민지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현재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데이블이라는 회사에서 서비스 프론트엔드 팀에 속해 있는데요. 저희 회사의 대표 프로덕트가 개인화 추천 콘텐츠와 광고를 위젯이라는 걸 매개체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위젯이 동작하도록 하는 스크립트를 개발한다거나 위젯이 이제 심어지는 대행사들, 뭐 이런 랜딩 페이지에 맞게 디자인을 하는 일, 그리고 사내에서 쓰는 대시보드나 고객사가 쓰는 대시보드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건축 전공이셨어요. 네. 건축 전공에서 IT 계열의 퍼블리셔로 커리어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건축 설계를 되게 재밌게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졸업을 할 때쯤에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건축 전문 기자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의 글을 책으로 만드는 일을 내가 해보고 싶다 해서 갑자기 출판 편집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근데 출판 편집을 하려니까 이 서울 출판 예비학교라는 데서 편집자 과정을 수료를 하게 됐고, 근데 편집 일을 공부하다 보니까 물론 텍스트 보는 것도 재미는 있는데 디자인을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에 좀 더 관심이 생겼고, 처음에는 그래서 편집 디자인을 공부를 해봐야지 했는데, 그 당시가 이제 종이책 시장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서 좀 더 확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럼 웹 디자인이겠구나. 그래서 또 웹 디자인을 배워봐야지 했는데, 웹 디자인을 배우러 간 학원에서 요즘에 웹 디자인은 너무 수요가 많다, 웹 퍼블리셔가 대세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잘 뭔지도 모른 채 웹 퍼블리셔 과정을 수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퍼블리셔로 진행하신 프로젝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웹 퍼블리셔로 3년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다녔던 회사가 마케팅 에이전시였어요. 그래서 뭐 광고주나 클라이언트들의 프로모션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주거나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리뉴얼하는 일을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웹사이트를 리뉴얼 했었고, 허쉬 초콜릿의 한국이랑 일본 사이트 운영을 하고, 또 뭐 오토데스크나 삼성헬스 같은 브랜드들의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프로모션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퍼블리셔로 3년간 근무를 하셨어요. 어떤 갈증을 느끼셔가지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커리어를 전환하시게 되었을까요? 사실 클라이언트는 정말 다양했는데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3년 정도 되니까 당연히 안정감은 있지만 좀 성장하는 느낌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당시 근무했던 회사가 30명 정도 규모였는데 그 중에 개발 파트는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3명이서 3년을 일을 하니까 다른 개발자들과 소통을 해보고 싶고, 다른 개발자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새로운 환경도 궁금하고, 근데 웹 퍼블리셔라는 직군으로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새로운 거를 배우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고 다양한 개발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찾다 보니까 웹 프론트엔드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프론트엔드는 다시 코딩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전직이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전직 준비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도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제가 웹 퍼블리셔가 되기 전에 이미 국비 지원 수업을 6개월 정도 수료를 했었고, 그리고 대체로 프론트엔드가 비전공자분들이 많으셔서 국비 지원이나 부트캠프를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길을 따라갈까 고민을 했는데, 이전에 이미 6개월의 시간을 공부에 썼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공부에 그만큼의 시간을 쏟는 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다리 역할로 뭔가 거쳐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뭐가 있지? 저도 잘 모르는 채로 이제 막 여기저기 공고를 찾기 시작했었고, 그러다가 때마침 웹 퍼블리셔의 능력을 요구하지만 프론트엔드 개발로 나아갈 의지가 있는 사람을 뽑는 공고를 발견을 했어요. 그게 위젯 개발자라는 직군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기회구나 싶어서 바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위젯 개발자는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의 대표 프로덕트가 이 위젯인데, 처음에는 위젯을 정말 디자인하는 일을 했어요. 디자이너가 따로 없고 위젯을 여기저기에 심게 되거든요. 뭐
어떤 뉴스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매체사의 어떤 사이트들마다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 위젯이 심어졌을 때 그 사이트에 녹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그 사이트와 비슷한 형태로 위젯을 만들어주는 게 위젯 개발자의 일이었고요. 뭐 세세하게는 어떤 기능들이 동작하는 것까지도 보기는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디자인을 가장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가 개발자에게 주어지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직 준비 과정을 거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취업에 다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 위젯 개발자를 거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에 위젯 개발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회사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로 범위를 확장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회사에서 요구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회사에서 빠르게 전환을 하기를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의지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신 것도 있었고, 근데 새로운 환경이기도 했고, 위젯 개발자가 하는 일이 퍼블리셔로 하는 일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제가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해서 거의 입사하고 처음 1년 정도는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를 어깨너머로 보기만 하고, 야, 내가 나중에는 이런 걸 하겠구나, 이런 걸 익히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 하나같이 다 모르는 얘기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만 앞섰는데 해보지도 않고 계속 관심을 갖고 아, 이걸 하는 거구나 관심 갖고 질문도 드리고 공부도 혼자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태스크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아, 제가 이걸 해볼게요 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회사에서도 기회를 줬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태스크들의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범위를 확장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전직에 성공을 하셨는데 진행하셨던 프로젝트가 여러 개는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보람찼었던 개발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가 기존에는 한국이랑 아시아 시장에서만 프로덕트가 있었는데 이제 유럽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진출을 하려면 당시 EU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령인 그 GDPR에 대응을 해야 됐거든요. 사용자가 처음에 사이트에 진입을 했을 때 내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를 설정하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 프로덕트가 개인화 추천이다 보니까 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다, 없다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GDPR의 어떤 사용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프로덕트를 내보낼지 어디까지 내보낼지 이런 걸 정리하는 로직을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투입이 됐고 유럽 진출 자체는 약간 딜레이가 돼서 아직 시작은 못했지만 어쨌든 회사가 유럽이라는 데 처음 나가는데 제가 초석을 마련했다 이런 뿌듯함이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그 업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던 점은 없으셨나요? GDPR이라는 것 자체도 어려웠고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거는 어떤 해외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뭔가 설정을 해라 이런 팝업이 뜨고 저는 뭔지도 잘 모른 채 다 수락을 하거나 다 거절을 하거나 이랬는데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설정을 한 이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고 어떻게 넘어가고 근데 이거를 저희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GDPR이 동작하는 방식부터 어떻게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공부를 해야 됐어서 그게 조금 초반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퍼블리셔 출신이세요. 퍼블리셔 출신이라는 점이 개발할 때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웹 퍼블리셔가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개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HTML이랑 CSS에 대한 기초가 탄탄하다는 게 가장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CSS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CSS도 정답이라는 게 없어서 사실 구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근데 조금만 복잡하게 짜게 되면 하나를 수정했을 때 다른 거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많고 근데 원인을 찾을 수는 없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래서 가장 이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거는 경험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웹 퍼블리셔를 하면서 많이 쌓였던 그런 CSS 경험이 그런 데서 드러날 수 있었고 다른 동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많이 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에 있었던 회사가 사업팀이랑 디자인팀 규모가 훨씬 컸었어요. 그래서 소통을 정말 밀접하게 했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지금도 뭐 다른 개발팀, 사업팀 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것도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퍼블리셔에서 프론트엔드로 전직을 희망하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전직 꿀팁이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는 전직을 하시려는 이유를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만약에 전직을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왜 퍼블리셔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만으로 전직을 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범위를 넓혀오고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새로운 거를 좀 시도하고 싶고, 같이 성장하고 싶고, 다른 개발자들과 소통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저를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지, 그런 걸 되게 세세하게 고민을 해보고, 리스트업을 하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시면, 사실 면접을 볼 때 면접관도 그거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면접관으로 몇 번 참여를 해서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걸 느끼게 하려면 제가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